지금부터 소들려의 굿모닝 소설극장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입니다. 소설극장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낭독과 함께 극적인 음악과 연기가 어우러진 자그마한 소극장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범신의 그해 가장 길었던 하루입니다. 보리밥일망정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집이 몇 안 되던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린 처녀들이 도시로 나갑니다. 이들에게 도시의 방직 공장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꿈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실제는 구원의 공간이 아니라 타락으로 이끌거나 병을 주고 도둑질하게 하는 곳이었죠. 그럼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으로 떠나는 사람들. 하지만 15살 수님은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 수님의 가장 길었던 5월의 어느 날 하루 이야기입니다. 부뚜막에 빼뚝하게 앉아서 어머니는 깻묵죽을 젓고 있었다. 깻묵죽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생겨먹은 깻묵으로 죽을 끓이는 것도 아니었다. 면에서 배급해준 그것은 본래 논에 거름으로 쓰라고 나눠준 콩깻묵이었다. 강경포구에는 일장기를 높다랗게 매단 일본 배가 자주 들어온다. 어머니는 논에다 비료를 주라고 나눠준 콩깻묵을 이틀쯤 물에 담가두었다가 밀기울을 넣고 죽을 끓였다. 엄니, 나 갈게요. 경성 간단께. 수님이 동생 순명이다. 순명은 수님과 3살 터울로 이제 12살인데 매사에 느리고 말수가 적은 데다가 생긴 것부터 숫되고 펑퍼짐한 수님과 달리 순명은 재빠르고 야무진 데다가 생긴 것 또한 앙당그러진 것이 한눈에 야무져 보였다. 뭐셔, 경성? 아휴, 자다가 봉창 떼는 소리라고 자빠졌대. 아, 새똥 빠지게. 경성이 어딘디? 니깐년이 거길 간다는겨. 방직 공장 말이요. 나도 갈 수 있디야. 그 무엇이냐? 그 방직 공장에서 사람이 왔는디 댕기를 몸에다 맸단 말이요.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쌀밥에 괴기 반찬 배창시 터지게 먹는디야. 예, 순이마, 너도 가라 가. 응? 영순네 큰아버지 째보의 아내 째보댁이다. 뭐들 말이여라. 어디긴 어디여. 경성 방직 공장 말이지. 들어가기만 휴파. 밥이 걱정이냐 옷이 걱정이냐 그거래도 다 동네 사람 음덕이여. 분숙이냐는 너하고 동갑인디 벌써 공장 간지 이때자녀. 거기를 꼭 가야 된디야. 소문에 따르자면 분숙이 큰언니 분순이는 공장 남자와 배가 맞아 애를 낳았는데 그 바람에 공장에서도 쫓겨났고 남정네마저 훌쩍 떠났다고 했다. 알고 보니 남정네 조강지처가 새끼를 둘이나 두고 시퍼렇게 살아있더라는 것이었다. 째보댁은 소문을 다 알면서 짐짓 의뭉을 떨고 있었다. 너도 가기만 하면 팔자가 확 피는겨. 왜 나갖고 자꾸 그러유?
난 싫구먼요. 순이미는 물동이를 이고 일어섰으나 잘름잘름 물이 쏟아지니 발걸음 내딛는 게 도무지 허당을 짚는 것 같았다. 물 깃는 일이 순전히 순임이 차지가 된 것은 어머니가 애를 베면서부터였다. 순임이, 순명이, 순실이, 월자까지 딸만 내리넷을 낳고 난 어머니로선 뱃속의 아이가 소원의 전부였다. 이제 어머니의 배는 물동이를 옆으로 굴려놓은 것처럼 불렀다. 어머니. 순임은 눈물을 삐질삐질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몸빼자락을 꼭 붙들고는 안 가요라는 말만 내지를 뿐이었다. 길을 떠난 것은 한나절이 다 돼서였다. 벌써 여러 해 전 마을을 떠났던 상진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앞장을 섰고 째보 아저씨와 꽹매기가 뒤를 따랐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동네 처녀 연암은 명과 강경역까지 굳이 배웅을 하겠다고 나선 몇몇 어머니들이 사뭇 빠르게 발걸음을 떼어놓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햇빛은 물먹인 백목같이 까랑까랑했다. 어머니가 싸준 보퉁이를 등허리에 질끈 묶어맨 순명이는 상진이 아버지 자전거 뒤를 붙잡고 사뭇 깡충깡충 뛰고 있었다. 나이가 제일 어리고 키 또한 제일 작은 순명이가 첫째로 앞서가는 것과 달리 순임은 맨 뒤에 처져 걸었다. 본래 느리기도 하거니와 마을을 떠나고 벌써 오리길을 왔건만 눈물이 마르지 않으니 도통 걸을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기차 많이 타봤남요? 싫도록 타봤지. 기차 타면 일본도 가남요? 아니요. 이 바다가 있어서 배를 타야 혀. 바다가 왔던디요? 이 땅끝, 하늘 끝까지 물로 채워져 있는 데가 바다요. 그 우리 동네 저수지에 이 1000배, 10,000배가 된다면 말 다였지 뭐. 왜? 일본까지라도 가보고 싶어서 그런 거요? 야, 이다만큼은 갈 거요. 세상 끝까지요. 순임은 눈물 때문에 바닥이 배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자꾸 풀섭에 발이 걸렸다. 더구나 뒤축이 찢어진 고무신을 끈으로 동여매고 걸으니 발을 잘못 디딜 때마다 뒤꿈치가 고무신 밖으로 삐죽삐죽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고향집은 자꾸 멀어졌다. 야, 싸게 좀 와라, 순이마. 응? 그런 게 자가 각소리 놈 큰딸이지. 애비를 안 닮았네. 순이미는 아버지를 각설이라고 부르는 게 서러웠다. 어머니는 말했었다. 네 아버지를 각설이라고 부르는 건 네 아버지가 거지여서가 아니여. 각설이 타령을 차려서 그렇게 부르는 거요. 응? 네 아버지 따라갈 만한 소리는 세상에 없어. 없고 말고. 영구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 상여틀을 붙잡고 부르던 아버지의 향도가를 순임은 잊을 수가 없었다. 순이미성! 글씨 공장 가면 있잖요. 맨날 쌀밥 준디야. 광목도 너무 흔해서 이 코 푸는 데 쓴다는데 뭐. 그 귀한 광목을 코 풀게 두는 세상이 어딨단 말이오. 정말요. 엄니한테 광목이랑 이만큼 갖다 줄 수 있을 거요.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공장감은 키미가요도 새로 가르쳐 준디야. 키미가요를 가르쳐 준다는 것도 그랴.
소리꾼인 아버지도 이날 이때꺼정 키미가요 부르는 거 본겨? 그런 건 소리도 아니라고 혔어. 아니었어? 다리를 넘고 건너편 둑길로 들어서자 더 이상 고향 마을이 보이지 않았다. 한때의 무당새들이 둑 아래의 보리밭에서 하늘로 날아올랐다. 무당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에서 갑자기 읍내가 둥 떠올랐다. 흐르는 아지랑이에 눌려 아직은 희뜩 번뜩 어중간해 보였지만 네모난 집들이 들쑥날쑥 혹은 솟고 혹은 길쭉이 퍼져 있는 게 미상불 생전 처음 보는 큰 동네가 아닐 수 없었다. 철다리가 부르르 부르르 떠는 듯했다. 순명이가 순임의 팔을 놓고 앞으로 다른박질 칠 때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기차가 나타났다. 기찬 머리에 치받친 햇빛이 눈구멍이라도 호되게 찌른 것일까. 순임은 자신도 모르게 두 눈을 질끈 감고 둑길의 경사면에 몸을 내고 납작 엎드렸다. 삼경에 만난 애기라도 이처럼 무서울 수 없었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친다 해도 이처럼 놀랄 수가 없을 터였다. 생사를 찢는 것 같은 기적 소리가 끝나고도 한참 만에야 고개를 빼꼼 들고 눈을 떠보니 철로가엔 잡초들만 산들거리고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순임은 이대로는 방직 공장으로 갈 수 없었다. 누르스름한 흰색 배를 내민 말똥가리가 커다란 날개를 쫙 펴고 철다리 아래로 곤두박질하듯 날아내렸다. 햇빛은 여전히 풀먹인 백목 같았다. 굿모닝 소설 극장. 굳게 다져진 고삿 황토길은 불볕에 달궈져 끓는 무쇠솥 뚜껑만 같았다. 순임이가 들어섰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고 동생들은 울고 있었다. 너무도 먼 길을 가슴 졸이며 걸은 뒤끝이라서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회똑회똑했지만 순임은 주저앉아 숨 돌릴 짬도 없었다. 찢어진 신발 한 짝은 벗어서 보퉁이에 묶어놨으므로 물집까지 벌써 터져버린 맨발바닥은 밟을 때마다 단근질을 받는 듯 진저리가 처지곤 했다. 울지 마, 울지 마. 성이 밥 끓여줄게요. 보퉁이를 헤집자 주먹밥이 나왔다. 어떤 아주머니가 함지박에 담아내온 주먹밥이었다. 그 주먹밥 하나쯤이야 울음 사이로도 개눈 감추듯 먹을 수 있었지만 쌀과 보리가 섞인 주먹밥을 바꿔보자 먹고 싶기는커녕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떠올라 보퉁이 안에 잽싸게 집어넣은 것이었다. 아침녘 깨묵죽 한 그릇 먹은 것이야 물론 온데간데 없고 시시각각 뱃속이 짓불 꺼지듯 내려앉아 배가 등가죽에 붙었으나 순임은 참고 참았다. 식구들이 쌀알 맛본 것이 언제던가. 경성 가는 기차를 타도 그렇고 안 타도 그렇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두고 구경조차 하기 어려운 쌀밥 덩어리를 두꺼비 파리채 먹듯 하고 말면 그게 어디 사람 돌이겠는가. 주먹밥을 번 월자가 울음을 뚝 끊었고 순실이는 아예 허기진 강아지가 물개똥에 덤비듯 덤벼들었다. 안 돼야. 엄니도 잡수야 함께로 끓일 거요. 이 성이 후딱 끓여서 줄 텐게
쬐매만 지달려. 이 성의 기차를 봤는데 아따 그 엄청 그 큰 것이 이 지네맨기롱 시커멓게 오고 앞을 다른박질하는겨. 이 성 간이 통째로 떨어질 뻔이었어. 기차가 지나가면 이 땅이 막 울려서. 그러는데 여산댁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달려와 어머니가 호미까지 들고 오고 있다고 얼른 도망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럴 새도 없이 어머니의 우악스런 소나귀에 순이미의 몸이 질질 끌려나와 내팽겨 쳐졌다. 그런데 뜻밖의 어머니는 순명이만 놔두고 혼자 돌아온 것을 잡들이고 있었다. 수님은 비틀거리며 솔밭으로 나왔다. 까마까치들이 소나무에 있다가 회를 치고 날아올랐다. 때국전 치맛다는 어머니 손에 붙잡혀 드르륵 터져 있었고 댕기머리는 산발에 올라갔는데 물집들이 터져나간 한쪽 발은 맨살같이 신발도 없었다. 울음이 복받치기는 했지만 어쩐 일인지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소나무 밑에 토끼 풀밭에 앉아 있으려니까 비로소 오갈이 좀 풀리면서 고향 마음을 동그라미의 가운데 둔 듯 멀리 휘돌아져 나간 둑길이 보였다. 나는 왜 순명의 생각을 엄니처럼 못했을까이. 역시 나는 소죽은 귀신인 모양이요. 언니, 순명이 데려올게요. 수님은 터진 치맛단을 여며 질끈 붙잡고 솔밭 사이길을 지나 이내 밭두둑에 자리 잡은 상여집 앞을 지나쳤다. 겉보리를 양손으로 훑어서 앞니로 까먹으며 걸었다. 수님은 가다가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순명이를 만나지 않고선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어질병이 나는지 눈앞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나 사방천지에 꽉 차서 손을 까불며 성 이렇게 불러대는 순명이가 있으니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물뱀 한 마리가 재빨리 논두렁을 넘어갔다. 아주 길고 긴 낮이었다. 5월의 오후였다. 강경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우뚱 미루나무 밑동 쪽으로 내려 박히고 있었다. 수님은 순전히 동양 아치꼴이 되어 어질병이 걸린 듯 비칠비칠 걸어서 주먹밥을 나눠봤던 변소 뒤편으로 갔다. 마침 지나던 마병장수가 지서 뒤 개구멍 지나 있는 곳간차에 지지배들이 모여 있다고 일러주었다. 지서 뒤편으로 가자 철조망 사이로 붓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사금파리에 발이 찔렸는지 철조망 개구멍으로 허리 굽혀 들어가 보니 발가락 사이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어찌 그려? 엄마, 어찌 새로 옮겨? 성. 집에 가자. 왜? 쬐매만 기다리면 된디야 이제. 경성이고 모시고 가지 마로. 지난 설에 왔다간 그 분숙이 둘째 언니 말이오. 너 생각 안 나냐? 해골처럼 말라가지고 말이오. 어른들 말로는 공장 다니다가 폐병인가 뭔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였잖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인자 생각나는지 모르겠단게. 뭔 새똥 빠진 소리야 시방. 엄니도 너 끌고 오랬어. 안 가면 엄니도 죽고 나도 고꾸라져 죽어 번진단 말이오. 우리 식구 다 죽는겨.
잔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혀. 그때였다. 역사 안에서 제복에 칼까지 찬 일본 순사가 나왔다. 수님과 순명은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끌려가는 키 작은 여자의 눈과 수님의 눈이 딱 맞닥뜨린 것은 순사가 이미 수님의 옆을 지나친 다음이었다. 분순이 언니 아니야? 언니네 언니가 오늘 언니가 올 거라고 했는데. 분순이 언니가 일본 순사의 힘에 끌려가며 뒤로 뻗대면서 사정하는 푼수로 뭐라고 말을 했다. 조선말과 외말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어 수님으로선 시시콜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보퉁이를 힘들게 머리에 인 분순이 언니의 등에선 어린 것이 숨 넘어가는 듯 기진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분순이 언니는 눈물바람을 하면서 한 손으로 수님이와 순명이를 가리키고 또 다른 손으론 아기를 업어묶은 포대기끈을 허리춤에서 허둥지둥 풀고 있었다. 그 바람에 머리에 인 보퉁이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잡동사니 밑에서 삐죽이 올라온 것은 하얀 무명천이었다. 모든 것이 엉겁결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기를 받아업고 포대기끈을 묶으면서 허리를 들었을 땐 이미 분순이 언니는 저만큼 지서 앞까지 가 있었다. 어서 가라고 분순이 언니는 필사적으로 손짓을 했다. 뒤쫓아가던 조무래기 한 명이 분순이 언니 뒤로 날쌔게 달려들어 얌전하게 내려온 긴 치맛자락을 획 걷어올렸다. 그 순간 수님은 분순이 언니의 속고쟁이 위로 살짝 드러난 허리춤에 광목이 친친 둘러매어져 있는 걸 보았다. 광목이마나 의심받을 것 같아 그 중에 일부를 온몸에 친친 두르고 오다가 일본 순사에게 들킨 것이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수님이는 종일 굶고서 60리길을 걷고 있었다. 게다가 분순이 언니가 업혀준 어린 것까지 업었으니 갈 길이 곧 지옥길이었다. 선홍빛이었던 새털구름에 먹물이 듬뿍 섞였다고 느끼자 사위는 이미 어두워졌다. 어두운 하늘 이곳저곳에서 풍풍풍 물거품이 올라오듯 별이 떴다. 서쪽 편의 어두운 별은 암갈색 노을빛의 잔영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함초롱하고 밝았다. 성, 말꽁지 딱이 오자. 내가 먼저 할게요. 그려, 효바이 작고서. 아이고, 배야. 무신배. 자루배. 무신자루. 업자루. 무신업. 지럽. 무신지. 힘들어. 성, 힘든겨? 애기 줘봐. 내가 업을겨. 괜찮여. 니는 쬐까녀서 못 업어. 월자도 업었단 말이여. 냅 두란게. 니가 송이냐? 내가 송이지. 별똥별이 또 졌다. 이번엔 논산 방향으로 뻗은 철로길 너머로 지는 별똥별이었다. 내일 아침엔 말이여. 콩깻묵죽 대신 새별꽃잎하고 줄기를 따다가 전을 붙여줄게. 자신은 쇠별꽃잎을 따고 순명은 미꾸라지를 잡고 그러다 보면 아스라한 둑길 저 끝에 아버지가
새로 산 자전거를 높다랗게 올라타고 그 바퀴살로 아지랑이를 통통 퉁겨내며 돌아올 것만 같았다. 비몽사몽하는데 알싸한 쑥냄새가 났다. 수님은 눈을 뜨지 않고도 발의 물집마다 어머니가 쑥을 찧어 얹어주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엄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 솔밭 어귀까지 나와 앉아 딸을 기다리고 있던 분순이 어머니가 분순이냐 하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듣고 그대로 까무러쳐 버린 것이 기억의 마지막이었다.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었다. 시상에 징어다 징여.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네가 업고 온 그 어린 건 숨통이 웽통 맥혀갖고 다 죽었더란 게. 그 어린 거 가슴패기에다가도 광목을 똘똘 말아놨더라. 그 말이여 시상에. 삼신할매가 돌봐서 죽었다가 살아나긴 했다만. 아휴, 요즘 같은 불볕에 그렇게 똘똘 말아놨은 게 애새깽이야. 쪼죽을 밖에. 수님은 땅끝으로 내려앉는 듯이 잠속으로 내려앉으면서 오가고 80리길을 걸은 가장 긴 날의 끄트머리에서 아무도 몰래 아름다운 꿈 한 자락을 꾸고 있었다. 자신이 들 가운데 무리진 쇠별꽃이 되어 순명이 순실이 월자에게 골고루 뜯겨 순명이 순실이 월자의 나물바구니에 살포 얹혀지는 꿈이었다. 그날 새벽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또 딸이었다.